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40대 홀로 싱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돌싱은 아니고요. 한번 결혼을 할 뻔했었다가 파혼을 하는 바람에 아직까지 혼자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랍니다. 40대 여자 혼자 사는 거. 다른 사람들은 어찌 볼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제 삶에 아주 만족하면서 그리고 풍족하게 살아가고 있답니다. 물론 미련을 못 버리신 부모님은 제 얼굴을 볼 때마다 언제 결혼하는 것이냐, 아직도 늦지 않았다 라는 말씀을 하시지만서도요. 얼마 전에 엄마가 제 집에 잠깐 들르셨는데 저한테 갑자기 뜬금없이 그러는 겁니다. 아직 그 일이 마음에 있는 거냐고요. 5년도 더 넘은 일인데 만일 그 일이 상처가 된다면 한번 치료를 받아보는 것이 어떠하겠냐고. 뭐든 과장해서 생각하는 엄마는 제가 걱정이 되었나 봐요. 아직도 그 일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건 아닌가 하고요. 딸, 혹시 그때 일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거 너 잘못 아니잖아. 그리고 이혼도 아니고 파혼이었는데 혹시 사람들이 수군거리니? 그래서 남자도 못 만나고 결혼도 안 하는 거야? 언제까지 혼자 있을 생각인데 아빠가 너를 앉혀놓고 말은 안 하지만 아휴 걱정이 너무 많아. 결혼 시기를 너무 놓쳐버렸다고. 엄마, 또 왜 그래? 나는 지금 내 생활이 좋다니까? 그리고 내 나이가 이제 40이요. 반백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무슨 결혼 이야기를 하는 거야? 엄마, 아빠의 말로 지겹지 않아? 그리고 상처? 나는 잊은 지 오래야. 그리고 그걸 내가 왜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하는데? 마음에 드는 사람 없고 눈에 차는 사람 없어서 내가 안 만나는 거야. 못 만나는 게 아니라. 엄마는 그럼 저를 붙잡고 결혼을 하면 이런 게 좋고 또 저런 게 좋다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엄마 입장에선 엄마의 결혼 생활 아주 만족해 하실 겁니다. 저희 부모님은 일찍 결혼을 하셨고 그리고 저를 낳으셨습니다. 지금 연세에도 두 분의 손을 꼭 잡고 다니시는 분들이시고 그리고 제가 좀 감동을 한 부분이었는데 어느 날 엄마 아빠와 함께 집 앞 공원에 산책을 하러 갔었는데 계단을 내려가는 도중 아빠가 엄마한테 계속 그러는 겁니다. 조심해요. 조심해요. 넘어지지 말라고 조심하라는 거였어요. 약간의 턱이 있으니까 혹시나 엄마가 발을 헛디뎌서 넘어질까 싶어 아빠는 계속해서 조심해요. 아이쿠 조심해요. 오이자 라는 추임새를 넣어주시더라고요. 아빠의 눈엔 아직도 엄마는 그 옛날 저를 낳기 전 아리따운 소녀로만 보이는 것 같았어요. 서로를 사랑하시는 분들이었고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 그런 것이 부부이고 결혼 생활일 테니 그런 결혼 생활하고 있는 엄마는 제게 좋은 남자 맞나? 너도 이런 행복을 좀 누려봤으면 한다 라는 마음이겠죠. 그런데 다들 아시지 않나요? 엄마는 같은 여자로서 제가 봤을 때도 네, 전생에 나라를 구한 사람입니다. 저 연세에 아직도 저렇게 남편에게 사랑을 받고 산다고? 엄마가 운이 좋은 거지.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내 남편도 저리하고 나도 저런 사랑받고 있는 분들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엄마는 자기가 그리 살고 있으니 결혼이란 것에 로망이 있으신 듯 했고 자신의 딸도 당연히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살 것이라 자신을 하시는 거였죠. 반백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딸인데도 말이죠. 저는 이번 생엔 결혼은 포기했습니다. 부모님 걱정하는 마음도 알고 뭘 염려하는 건지도 알지만 감정 낭비를 좀 크게 한 저로서는 다시는 그런 소용돌이에 제 몸을 맡기고 싶지가 않거든요. 그럼 5년 전 제가 결혼을 포기한 그 일을 좀 말씀드릴게요. 한 남자를 사랑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면 남자의 역할, 여자의 역할 확실하게 보여주신 저희 부모님을 보고 자란 터라 저도 그땐 결혼을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 저희 부모님처럼 사는 건 줄 알았으니까요. 남자와는 3년 정도 연애를 했고, 그리고 저희는 결혼 준비를 하게 됩니다. 딸이 결혼한다 하니 있는 것 없는 것 다 퍼주면서 딸의 미래를 위해 저희 부모님은 투자를 해주시죠. 남자는 한마디로 몸만 오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남자의 집안이 그렇게 넉넉하진 않았는데 그거 아신 저희 부모님이 최대한의 배려를 해주신 거였었죠. 그렇다고 부모님 뜯어먹은 나쁜 딸은 절대로 아닙니다. 부모님의 투자만큼 제 돈 또한 그곳에 들어갔고, 그리고 저는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효녀 노릇을 하는 그런 딸이긴 했었거든요. 우리 자기가 정말 부모님께 잘하긴 했나 보다. 나는 결혼한다고 이렇게까지 해주실 줄은 몰랐었거든. 진짜 나 몸만 들어가면 되는 거네. 아, 이렇게 받아도 되는 건가? 내 돈도 들어갔고, 그리고 엄마 아빠가 좀 무리를 하시긴 했지만, 자기야, 나 외동딸이야. 이 정도는 받아도 된다고. 장모님, 장인 어른께 정말 잘해야겠다. 나 사실 알아. 우리 집안 사정 고려해서 이렇게 해주신 거. 어제 장인어른께 전화를 받았었어. 아, 나 완전 감동했었다. 어? 아빠가? 아빠가 자기한테 전화를 했었다고? 아니, 왜? 뭘 하셨는데? 결혼 준비하는데 신경 쓰지 말라고. 그리고 여자 쪽에서 다 해준다고 해서 기죽을 것도 없다고. 나를 위해서 해주는 것이니 그리 생각을 하면 된다고. 그리고, 아, 여윳돈이 있으면 어머니 드려도 된다고 그리 말씀을 해주시더라고. 아, 나 완전 감동받았었어. 진짜 이런 분들이 계시는구나 싶더라고. 아빠의 저 말이 무엇이었냐면, 저희가 결혼 준비를 막 시작하려고 했을 때, 남자의 집안에 조금 문제가 생겼었어요. 가족 간의 불화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남자에겐 형이 한 분 계십니다. 그 형에게 문제가 생겨서 돈이 좀 필요했었는데, 결혼 준비하는 남자에게 돈을 좀 융통해 달라 한 듯 합니다. 그 일로 남자와 형은 결혼 준비 과정 중에 거의 절연 상태까지 갔었는데 아들 둘 사이에 문제가 생기니 당연히 남자의 어머니는 그 가운데에서 얼마나 황망했겠어요. 그 어머니 저를 찾아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셨고 돈을 못 해주는 상황은 이해가 가지만 절연까지는 아닌 듯하니 남자를 좀 설득해달라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날 비가 억수같이 많이 쏟아졌었는데 우산이 자기 역할을 못했는지 비에 다 젖으신 채 제 앞에서 그리 사정을 하시는데 너무 안쓰러웠었습니다. 결혼 준비하면서 이런 일이 터진 게 화가 날 법도 한데 남자 어머니가 너무 사정사정을 하시니 그 화도 그냥 내려가더라고요. 남편 일찍 죽고 사는 게 넉넉하지 않아서 애들 고생만 시켰었는데 그래도 애들이 사이가 좋았었는데 내가 정말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겠어. 큰아들도 이해되고 둘째 아들도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이렇게 연을 끊을 순 없는 거잖아. 네가 가운데서 둘째 아들에게 말 좀 잘 해주렴. 결혼 앞두고 이런 일 생겨서 너무 미안한데 그래도 우리 가족 되는 사람이니 봉합하는 데 노력을 좀 해주렴. 큰 녀석이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건데 지 동생이니까 부탁을 좀 한 건데 아휴 처갓집이랑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것도 힘든데 겨우겨우 모은 돈까지 빌려달라 하니 애가 좀 화가 많이 난 듯해. 미안해. 이런 부탁해서. 그래도 형제간 우애를 끊을 순 없는 노릇이잖아. 그래서 저희 집에서 다 마련을 한 것이고 남자는 몸만 들어오게끔 투자를 해주신 거였습니다. 아빠가 남자에게 한 그 말, 어머니께 돈을 드려도 된다라는 말도 형에게 빌려줘도 된다라는 말이었고요. 저렇게 어느 정도 봉합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았고, 그리고 결혼 2달 전에 가족 여행을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이젠 확실하게 형과 화해를 했나 보다 싶었고, 그리고 저도 부모님과 여행을 계획하고 있던 터라 잘 생각했다 칭찬을 해 주었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좀 이상하긴 했었습니다. 제가 눈치를 챘어야 했는데 너무 사람을 믿었던 거였죠. 여행을 간다던 남자는 가족 여행이긴 한데 어머니를 빼고 남자와 남자의 형만 가겠다고 하더군요. 형이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지인들과 필리핀으로 골프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자기도 거기에 끼어서 형과 추억을 좀 쌓고 싶다고요. 형이 가서 대접을 해야 하는 자리인 듯한데 나도 그냥 꼽사리로 거기 끼어서 다녀오려고. 어머니는 형이랑 나랑 사이 좋으면 그만이니까 우리 둘만 가라고 하시네. 그리고 지인들이 다 남성이니까 어머니가 끼기도 좀 뭐하고. 나 다녀와도 되나? 그런데 자기는 골프 못 치잖아. 골프 치러 가는 사람들은 정말 미친 듯이 골프만 친다고 하던데 어디 돌아다니지도 않고. 아니야, 형은 나 구경 좀 시켜주겠지. 그리고 우리 형 만나는 여자가 있다고 하더라고. 원래는 자기도 같이 갔으면 했었는데 자기는 이미 부모님하고 여행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번에 그 여자분도 함께 간다고 하더라고. 소개해주고 싶대. 그래서 따라가는 거야. 형 지인들과의 골프 여행이고 게다가 연애 중인 여자를 소개시켜주고 싶다고까지 했다 하니 완벽하게 사이가 좋아졌구나 싶었고 잘 다녀오라고 했었죠. 그런데 문제는 남자가 제게 보낸 사진에서 불거지게 됩니다. 아마 아무 생각이 없이 찍었겠죠. 호텔방에서 지금 쉬고 있다라는 사진을 찍어서 보냈는데 처음엔 눈치를 못 챘었었는데 제가 그렇게 시력이 좋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촉도 완전 똥촉입니다. 그런데 남자가 누워서 자신의 모습을 찍었는데 바로 뒤에 창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창문에 이상한 실루엣이 보이는 겁니다. 처음엔 귀신이 찍혔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수건을 반 걸친 여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저 이거 사진 판독까지 의뢰를 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판독 결과 남자가 사진을 찍고 있을 때 한 여자가 수건을 걸친 채 남자의 앞에 서 있었고 그 모습이 창문에 비춰져 찍힌 것이다 라는 결과지를 받게 되죠. 희미하게 찍힌 것이기 때문에 남자는 아무 의심 없이 제게 그 사진을 보낸 것이었을 테고 마침 제 눈에 그게 띈 것인데 저는 남자가 돌아올 때까지 함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나 정리를 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가서 여자를 만난 거네. 원나잇을 했든 뭐든 간에 결혼할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짜릿한 휴가를 마친 남자는 돌아왔고 오자마자 제게 줄 선물이 있다며 저를 찾아왔더군요. 좀 그을린 듯했고 유난히 얼굴이 밝아 보였습니다. 앞으로 자기한테 일어날 일은 생각도 못한 채 마냥 즐거워하더라고요. 보고 싶었다고? 이렇게 장기간 여행 가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앞으로는 절대로 저 없이 여행을 가지 않겠다고 심심해서 죽는 줄 알았다고 말을 하는데 저는 사진을 내밀었고 사진 판독 결과지도 함께 내밀었습니다. 남자는 그걸 보더니 사색이 되는 거예요. 아무 말을 못하는 남자에게 그랬죠. 즐거웠던 것 같은데? 형이랑 즐거운 게 아니라 이 밤만 수건 걸친 여자랑 원나잇이든 뭐든 그런 건 내가 알 바 아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네가 말을 좀 해줄래? 내가 어떻게 할까? 남자는 그냥 아무 말을 못했고 그을린 얼굴이 더 까맣게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변명을 할 수가 없었겠죠. 완전히 빼박이었으니까. 결혼은 없던 걸로 하고 위자료 청구할 테니 그런 줄 알라고 했어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여행을 가서 다른 여자와 놀아났다? 당연히 위자료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것이고 저는 당당하게 그 돈 챙길 자격이 되는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더 어이없는 일이 또 일어납니다. 저는 한 여자에게서 전화 한 통을 받게 됩니다. 원나잇이 아니라 10년을 만난 여자였더군요. 이별 여행을 간 것이었고 남자를 사랑하지만 자기는 놓아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랑 남자랑 3년을 만났으니 저와 만나는 기간 동안 그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것이었고 아니네요. 그 여자를 만나는 동안 저를 만나준 것이었네요.
정말 남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놓아주는 것이라고 했고, 이번 이별 여행을 하면서 자기는 완벽하게 남자를 놓아줬으니 저보고 남자와 결혼을 해도 된다는 말이었어요. 아니, 이런 뭐 개 같은 경우를 다 봤나? 그리고 제게 전해줄 것이 있다면 한번 만나볼 수 있겠냐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싫다고 했죠. 내가 왜 당신을 만나야 하냐 하니 직접 전해줘야 한답니다. 아니, 미안해요. 지금 심정 어떨지 너무 이해돼요. 그런데 나는 이제 그 남자와 헤어졌어요. 내가 깔끔하게 포기를 했다고요. 당신을 더 사랑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내가 포기를 한 것이라고요. 이별 여행 정도는 이해해 줄 수 있잖아요? 앞으로 당신과 영원히 살 사람인데? 이보세요. 내가 지금 이런 말을 왜 듣고 있어야 하는 거죠? 아니, 뭐야, 이 사람들?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건데? 어머니가, 그 사람 어머니가 제게 홍삼을 보내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뜯고 보니 제게 보내신 게 아니라 그쪽한테 보내신 거였어요. 주소를 헷갈리신 듯 한데, 사실 어머니가 때 되면 제게 김치도 보내주시곤 했거든요. 글을 모르시는 분이라 다른 분께 써달라고 부탁을 하신 듯 한데, 저한테 이걸 잘못 보내셨네요. 이건 당신 거예요. 전해줘야 할 것 같아서. 그래도 어르신의 정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안 그래요? 아니, 제가 저런 일을 당했는데 결혼하고 싶겠습니까? 파혼 위자료 청구하려는 사람한테 다시 한번 기름을 부은 꼴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미안하다, 어쩐다 하기는 하는데, 이 여자가 지금 이렇게 나타나면 안 되는 거거든요. 파혼 위자료 청구 요건의 남자는 정확히 들어맞습니다. 그럼 상간자의 경우엔 어떠하냐? 잘 사귀는 사이에 내가 끼어든 거다 생각하고 상간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려고 했는데 저는 이 여자의 행태가 너무 괘씸해서 이 여자에게도 파혼 위자료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파혼을 했고 양쪽에서 위자료를 받아 챙겼는데 그런데 그 사정사정하는 남자의 어머니를 다시 한번 만나게 되죠. 큰 아들과 사이 틀어졌으니 봉합 좀 해달라고 사정사정하던 남자의 어머니, 이번에 조금만 봐달라고 제게 사정을 하더라고요. 나는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었나 봐.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조금만 봐주면 안 되겠니? 그리고 홍삼은 잘 받았니? 내가 그거 손수 사서 몇 날 며칠 직접 한 거야. 먹어는 봤니? 아, 홍삼이요? 구경도 못했어요. 그런데 연락은 받았어요. 잘 도착했다고. 누구한테? 그 10년 여자한테요. 그쪽으로 보내셨던데요? 오늘도 사정을 하셔서 봉합을 좀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저기요. 아들 잘못 키우셨네. 나는 아들 용서할 생각 없어요. 그러니 받을 건 받고, 피해 끼칠 건 좀 끼치고 그렇게 결론 지을게요. 그렇게 봉합을 짓는 걸로 하죠. 결혼식 2달 남기고 저는 파혼을 했고, 그리고 남자는 사내 메신저를 통해 각종 비난을 받다가 결국 사직을 했다고 하더군요. 제가 소문을 낸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소문은 소리 소문 없이 퍼져나가는 셈이죠. 사직을 한 날, 그러니 정확하게는 회사에서 잘린 날, 남자는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미안하다고 하지 않았냐고, 돈도 다 받지 않았냐고. 결국 나는 너를 선택한 거였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했냐? 이렇게 회사도 잘리니 너 속 편하냐? 얼마나 잘 살지 두고 보자. 어? 두고 보겠어. 속 편해. 그리고 그 나이에 회사 잘린 너보다는 잘 살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런데 너 그거 알아? 소문이란 게 말이야. 엄청 무서운 거다. 사람을 잡을 정도로. 너의 그 소문이 평생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길 빌게. 나 또한 그렇겠지만 어디서 그런 씹새끼들이 하는 짓을. 회사 잘린 거 알려줘서 고마워. 내가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누군가가 내 복수를 해준 것 같아서 고맙네. 그럼 잘 살아봐. 그 10년 사귀던 여자랑. 그리고 5년이 흐른 지금 저는 제 삶에 만족하며 즐겁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자의 소식은 모릅니다. 알고 싶지도 않고 알아야 하는 이유도 없으니까요. 다만 서로 잘 살아봐라. 잘 사는지 두고 보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지금 잘 살고 있으니 제가 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처 맞는 것 같긴 해요. 사실 잊을 수가 없긴 하거든요. 너무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결혼할 생각도 없고 남자를 만날 마음도 없고 무엇보다 결혼이라는 것을 떠올리며 그 거지 같았던 때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싶지가 않습니다. 제가 할 일은 부모님을 설득하는 것. 한번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결혼 안 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제가 그렇게 불효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런 일을 당했는데 또다시 남자를 만난다? 아, 남자라면 저는 이제 지긋지긋한데요. 제가 믿을 수 있는 남자는 세상에 오직 한 명, 우리 아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대신의 장미였습니다.